이번 영상으로 벤처기업 인증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 끝이 납니다. 기술 파트에 대한 건 지난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영상 2개만 한 2~3번 돌려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. 네, 혜택이 많다고 해서 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보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사업계획서를 써야 하는데 이 질문 내용도 너무 어렵고 좀 막막하셨죠? 네, 제가 이번 영상에 핵심만 담아서 가이드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. 크게 2가지, 이 기술 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. 기술 혁신성에 대한 작성 방법은 본문 또는 태그에 좀 걸어둘 테니까요. 그 영상도 꼭 확인해 보세요. 네,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좀 디테일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업력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이 퍼센테이지가 적혀져 있는 이 4가지만 좀 집중하시면 되는데요. 네, 첫 번째로는 이 목표 시장 설정의 적절성이 20%에 해당이 되고요. 기업가 정신 기반의 사업 계획의 적절성, 이게 50%나 되죠. 그리고 이 협업 실적이 10%, 그리고 자금 운용 계획의 타당성이 20%로 이렇게 총 100%를 잡아서 좀 계산이 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위의 점수는 아래의 질문들로 좀 계산이 되는데요. 그래서 아래의 질문들을 작성하는 방법들의 가이드를 드리도록 할게요. 질문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목표 시장의 고객 정의, 경쟁사 분석,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, 자금 운용 계획, 그리고 제일 중요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. 네, 이 5가지인데요. 네, 이것들을 풀어서 좀 설명드릴게요. 네, 첫 번째로 목표 시장 및 고객 정의입니다. 이는 이 3년 이내에 확보할 시장 크기와 성장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작성해야 되는데요. 탐, 어떤 이런 단어들 굉장히 생소하죠. 아마 초기 창업 패키지를 좀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좀 아실 텐데요. 이 목표 시장에 대한 개념 용어입니다. 이를 활용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. 만약에 제가 개인 카페를 차린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. 이 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카페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카페 중에서 그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개인 카페를 좀 말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쏨 같은 경우에는 내 지역에 있는 개인 카페를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예시를 기억하고 잘 적용시키면 되는데요. 이 탐, 이 신청 기업이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기술, 그 모든 범위의 영역을 포함하는 전체 시장을 말합니다. 그리고 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 모델을 적용하여서 진입 가능한 유효 시장을 말하고요. 이 쏨 같은 경우에는 유효 시장 내에서 실제 귀사의 제품을 좀 구매할 그런 잠재적 대상 고객의 범위와 규모, 쉽게 말해서 진짜 목표 시장을 뜻하는 거죠. 그래서 위의 개념을 기반 그리고 숫자 중심으로 이 목표 시장을 잘 표현해 주시고 이에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좀 넣어 주신다면 심사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구나, 매출을 늘려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좋은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. 네,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사 분석인데요. 우리와 비슷한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은 누구인가? 쉽게 말해서 Where am I? 그래서 우리 기업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래서 보통 경쟁사는 한 3군데 정도 잡아주시면 되고요. 이 타겟 고객은 이 같은 기업 중에서 규모가 좀 비슷한 기업을 경쟁사로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경쟁사의 어떤 장점과 또 단점을 분석하고요. 우리 회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을 기획하는 거죠. 그래서 이때 우리 회사의 내부 환경과 또 경쟁 시장의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인 스왓 분석을 잘 활용한다면 객관적이고 디테일한 근거와 함께 또 작성하면 아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시장 진입 및 확대 전략입니다. 그래서 이때 작성할 거는 이 현재까지와 그리고 미래 이렇게 2가지로 좀 나눠집니다. 그래서 설정한 목표 그 시장 있잖아요. 그래서 먼저 그 시장에서 현재까지 목표를 달성한 수준을 작성해야 됩니다. 그래서 숫자적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고요. 지금까지의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기까지 판로 개척 활동이라던가 가격 설정, 광고, 브랜드 구축, 물류, 생산 과정 등등 디테일하게 그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.
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목표에 대한 3년간의 마케팅 활동과 시장 확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. 그래서 1년 차, 2년 차, 3년 차 등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금 운용 계획인데요.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.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이 적절히 준비되어져 있는가, 그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보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면 어떻게 빌리시겠습니까? 나 100만 원만 빌려줘.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냥 빌려줄까요?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또 이 돈을 빌리고 어떻게 이 현재 상황을 좀 풀어갈 거고, 그리고 잘 풀린다면 어떤 좋은 상황이 또 이루어질 거고,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좀 갚아 나갈 수 있는지, 좀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다면 좀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. 이건 정책 자금을 받을 때도 이런 논리적인 접근이 좀 되어야 합니다. 만약 IR 자료까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. 마지막으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했던 경험이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업이라면 대표자가 실물을 보지 않아도 운용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필수겠지만, 사실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 중소기업에게는 이 초기 멤버들의 능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시간과 돈을 갈아 넣어서 회사를 키워가는데 중간에 위기들은 휘몰아치고 또 하나의 선택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 같죠. 그래서 그런 전쟁터에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하고 또 실패와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성 등을 어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란 좀 이런 정신 같아요. 저도 제 사업을 좀 하면서 느끼고 또 주변 대표님들을 좀 봤을 때 잘 되는 기업은 이런 두 가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벤처기업 인증 이 사업 계획서 중에서 이 사업 성장성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드렸는데, 이 영상을 좀 보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작성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혼자 승인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다가 정 어렵고 좀 막막하다면 저희 비즈니스 헬퍼 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서포트 해드려서 인증 100%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